안녕하세요. 연애세의 심리상담사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악성 나르의 특징과 이 인간들 뇌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꿰뚫어보고 박살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악성 나르는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병리 상태에 늘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냉정을 잃지 않죠. 왜냐하면 그 광기, 분노, 열등감, 뒤틀린 감정들을 전부 받아주는 샌드백 역할을 하는 희생자가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그 희생자에게 다 풀어버리니까 딴 곳에서는 냉정한 척, 멀쩡한 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눈으로 보면 건실해 보이고, 때로는 칭송도 받고 환경 적응도 잘하고 겉으로는 매혹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성나라의 뇌를 해부해 보면 이 녀석들은 주로 부정, 분열, 투사적 동일시 같은 방어 기제를 씁니다. 먼저 부정. 부정은 자기 행동의 원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껴야 할 죄책감을 다른 사람이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바람핀 남편이 아내 탓을 하면서 네가 이러저러 하니까 내가 바람필 수밖에 없었다. 네 탓이다. 지가 바람을 피웠고 그래서 아내가 악을 쓰는 건데, 원인과 결과를 싹 바꿔서 네가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인간이니까 내가 바람필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지성질 못 이겨서 자식들 두들겨 패놓고 엄하게 키우기 위한 훈육이었다라고 우기죠. 지가 맨날 때리고 폐악질을 하니까 아이들이 피하고 나중엔 무시하는 건데, 애비를 무시하고 피하니까 내가 때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다. 이렇게 자기 행동의 원인을 부정하면 이 녀석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자기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자기는 괜찮은 남편, 괜찮은 인간, 괜찮은 부모인 거예요. 이 이미지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자기가 한 행동은 바람피고 부인 패고 아이들도 패는 인간 말종이잖아요. 이 상충하는 이미지가 충돌하면 자기 내면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데, 그 원인을 애들이랑 아내한테 있다고 돌려버리면 자기가 지키고 싶은 괜찮은 이미지랑 실제로는 인간 말종인 자기 모습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즉,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직도 자기는 괜찮은 애비고 남편이고 사람인데 부인과 자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여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기 내면의 정신적 갈등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느끼려고 책임을 면하고 자기 행동의 결과로 따라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투사하는 겁니다. 이런 남편의 시엄니도 나르라면 이럴 때 하는 말. 지 아들이 바람피고 폭력 쓰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개망나니인데 며느리한테 여자가 집에서 남편 기죽이고 존중을 안 하니 남편이 밖으로 돌지, 이렇게 며느리 탓하면서 자기 자식이 쓰레기고 자기가 잘못 키웠다는 것을 며느리 탓하며 회피합니다. 집에서는 지옥의 똥개 멍멍인데 밖에서는 성인 군자인 척하고, 아내한테는 생활비도 안 주고 오히려 뺏고 폭력적인 인간 말종 기생충처럼 굴면서 바람피는 여자한테는 기부천사처럼 구는 인간들 있죠. 그러면서 집에만 오면 애들이고 아내고 가장을 무시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가족 탓하는 나르들. 이게 뭐냐면 좋은 자아상만 자기 안에 붙잡아두고 나쁜 자아상은 전부 딴 곳에 쏟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나쁜 자아상을 대신 짊어지게 만드는 건데, 이거랑 연결되는 악성나르의 방어 기제가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분열돼 있어요. 무의식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실언을 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하려던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거 왜 나왔지? 싶은 순간들. 그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또 다른 세계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분열은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는 수직적인 구분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의식은 물 위에 둥둥 떠 있고 무의식은 그 밑에 거대한 대양처럼 흐르고 있는 거죠. 분열은 수평적인 것도 있어요. 위아래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개로 나뉘는 겁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요. 보통 사람들은 개똥 같은 충동들은 적절히 통제하거나 허용되는 방법으로 승화하며 푸는데, 악성나르는 자기 충동을 무의식으로 억압하지 않아요. 대신 자기를 건강한 자아와 건강하지 못한 자아로 나눕니다. 자기의 개똥 같고 역겨운 충동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통해서 행동으로 다 옮기면서도 착하고 건강한 자아 한 부분은 어딘가에 남겨둬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이 착하고 건강한 부분이 진짜 나다라고 믿어요. 악성 나르랑 싸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괜찮은 인간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정말 이거 외계인 아닌가 싶으셨을 거예요. 이 나루 새끼는 진심으로 자기를 괜찮은 인간이라고 믿는 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싶으셨을 거예요. 악성 나르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는 전부 외부로 투사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고 네 거다 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악성 나르가 남욕하는 내용, 피해자에게 하는 비난은 100% 자기소개예요. 특히 가까운 관계, 자주 엮이는 희생자에게 자기가 느끼는 죄책감,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투사합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의 결과까지 심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신 책임지게 만드는 거죠. 이거 응용 버전이 학대받고 큰 부모가 자기 아내와 자녀를 또 학대할 때 나타나요. 이 부모 내면에는 가해자 정체성과 피해자 정체성 두 개가 공존하는데 지는 끝까지 나는 피해자다만 붙잡아요. 자기가 가해하는 건 니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아서 라고 탓하죠. 왜냐?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는 상처 입은 피해자여야 하는데 사실 자기를 학대한 부모랑 똑같은 짓 하는 똑같이 역겨운 놈이라는 걸 직면해야 되거든요. 자기 부모도 마찬가지로 학대당하며 컸을 확률이 높은데 자기가 자기 부모를 증오하듯 자기 자녀도 자기를 증오할까 봐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부모도 나랑 똑같이 아파서 나를 학대했구나 라고 이해하고 용서하기엔 사과받은 것도 없고 상처가 너무 크고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모랑 똑같은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직면하면 행성 충돌급 내적 갈등이 터지니까 그걸 부정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피해자일 뿐이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또 이 아내는 부모한테 보호받고 사과받고 돌봄받고 싶은 아이 자아와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어른 자아가 같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이해와 사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애라고 여기고 부모 역할을 해야 할 자기 자아는 배우자나 자식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왜 보호자 역할을 안 하냐고 지가 안 하고 있는 역할을 상대의 의무처럼 여기며 탓하죠. 이렇게 자기 역할을 안 함으로써 올라오는 부적절한 느낌을 또 상대 탓하며 회피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돌봄을 강요하는 것도 자기가 부모에게 돌봄을 못 받은 결핍과 상처의 영향인데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 준 부모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자기 부정의 느낌도 무의식에 작용해서 지속적으로 불쾌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상대를 탓합니다. 이게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감정적으로 돌보지 않아 놓고 맨날 나 좀 돌봐라. 내 감정 이해해라. 나부터 생각해라. 안 그러면 후레자식이라고 들들 볶는 나르 부모에게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특히 악성 나르는 자신의 무력함, 거절당한 분노, 어린 시절 스스로 가졌던 부정적인 자기 자아상에 건드려질 때 올라오는 이 불편한 감정을 지우기 위해 자기 문제를 피해자 문제인 양 뒤집어 씌우는 투사적 동일시를 주로 씁니다. 투사적 동일시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상대를 싫어하면서도 그걸 인정하면 자기가 뜬금없이 편견으로 누군가를 먼저 싫어하는 인간이 되고 자기가 먼저 싫어했으니 상대가 눈치채면 상대방도 자기를 싫어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자기를 싫어해도 자기가 먼저 싫어했으니까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런 심리와 행동의 책임을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나를 싫어했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건 나르가 생각을 통해 반응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 방어 기제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 나 싫어하지? 너 나 싫어하잖아. 이런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계속 던집니다. 언제까지? 상대가 진짜 지를 싫어하게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상대가 진짜로 그래 너 싫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커봐 내 생각이 맞았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내가 너를 먼저 싫어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싫어하니 나는 너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책임을 한 번 더 피하면서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악성 나르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징 중 못 견디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없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 타인에게 떠넘깁니다. 예를 들면 악성 나르의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다 새 애인이 생기자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해봅시다. 이때 악성 나르도 충격과 상처를 받았겠죠? 그럴 때 이 악성 나르는 연인 관계에서 항상 충실함,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떠들고 다녀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애인을 뜬금없이 불신하고 부정하고 바람둥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실컷 들볶고 의심하다가 나중엔 지가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나선 이렇게 말하죠. 네가 신뢰를 안 주고 불안하게 하니까 내가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어. 이 악성 나르는 분열 상태예요. 한쪽은 연인에게 충실함을 요구하는 자기가 있고 다른 한쪽은 바람피고 싶은 자기가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마음이 있죠. 나는 바람핀 엄마랑은 다른 사람이야. 가족끼리는 충실해야 돼. 엄마가 안 떠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마음이 있는 동시에 근데 나는 배신감, 충격, 상처가 너무 커. 엄마한테 되갚아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게 하고 싶어.
똑같이 복수하고 싶어. 이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가족을 배신하고 나를 버렸는데 남을 어떻게 믿겠어. 나는 복수하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커. 이 두 가지 마음이 연애나 부부관계에서 애인과 배우자에게 투사되는 거죠. 애인을 믿고 싶긴 한데 엄마도 가족을 배신했는데 애인을 어떻게 믿어. 이 불안이 계속 올라오고 예전에 엄마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너무 크게 다쳤으니까 믿었다가 또 맞기 전에 내가 먼저 뒤통수 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엄마도 내 고통을 맛봐야 돼. 그래야 날 이해하지. 이런 감정이 애인한테 덮어 씌워지니까 현실이랑 과거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친밀했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치유가 안 되면 가까운 관계에서 투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자기 좋은 가치를 내세워서 충실한 사람인 것처럼 굴어요. 그러면서 자기 결점, 불신, 바람피고 싶은 마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전부 상대방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바람핀 건 네가 바람둥이 같아서 불안했고 너가 신뢰를 안 줘서 너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야. 쉽게 말하면 엄마를 못 믿겠어 이 말이고 엄마한테 따지고 싶었던 걸 너한테 따진다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한 상처를 연인관계로 끌고 와서 반복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못 보고 과거에 상처 준 부모를 덮어 씌운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요즘 부부 상담 관련 방송 보면 엄청 나오죠.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현재로 끄집어 와서 배우자한테 그 부모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부모에게 원했지만 못 받았던 걸 요구하고 안 주면 부모에게는 못했던 공격성을 마음껏 분출해요. 부모는 공격 못했지만 너는 내가 가만 안 둔다. 부모가 안 해준 거 해줄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부모가 때린데 또 때리고 부모 때문에 목말랐던 거 또 목마르게 가만 안 둬. 이렇게 자기 부정의 책임을 전부 상대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악성나르는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기가 행동으로 옮긴 일에 대한 책임을 전부 피해자에게 전가해요. 자기가 가져야 할 죄책감을 피해자가 느끼게 만들죠. 예를 들어 엄마가 평생 동안 딸을 돌보는 엄마 노릇을 안 해놓고 딸한테 왜 나 안 돌보냐? 딸 노릇 안 하냐? 자식 노릇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죄책감을 딸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착하고 좋은 사람, 심지어 피해자라는 인식을 상대방 머릿속에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악성나르의 뇌구조, 욕구, 결핍, 심리, 패턴을 꿰뚫어 보는 게 나를 보호하는 진짜 무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